지금부터 2026년 재가급여 평가지표 주야간 보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평가지표 1번 운영 규정입니다. 기관이 자체적인 운영 규정을 항목별로 충실하게 마련하여 비치하고 있는지 평가하며 지표 적용 기간은 평가일입니다. 해당 지표에서는 이용자 모집 방법 등 11개 운영 규정의 항목에 대해 직원이 열람 가능한 장소에 비치하고 내용이 충실한지에 대해 현장, 기록, 전산으로 확인합니다. 평가지표 1, 운영 규정 평가 기준 1번의 경우 직전 정기 평가 결과, 즉 2023년도 평가 결과가 충족인 기간은 공단의 전산 자료를 연계하여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만약에 운영 규정이 변경되지 않았을 경우 매년마다 모두 출력해서 비치해야 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현장 평가 시 지표 적용 기간 내 적용이 가능한 운영 규정인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내용이 없는 경우라면 연도별로 운영 규정을 별도로 비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 하나의 기관에서 주야간 보호와 방문 요양을 같이 운영한다면 운영 규정을 각각 구비해야 하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운영 규정과 급여 제공 지침은 각각의 해당 급여 종류의 직원들이 상시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비치되어 있어야 하며 운영 규정의 11개 항목의 내용이 주야간 보호와 방문 요양이 다르게 구성되어 운용될 수 있으므로 각각 구비할 수 있도록 권고드립니다. 다만 하나의 운영 규정이 각각의 급여 종류에 해당하는 내용을 충실하게 포함하고 있으며 주야간 보호와 방문 요양 급여 종류의 직원들이 모두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비치되어 있다면 하나로 구비하고 있어도 인정이 가능합니다. 평가지표 2번 사업 계획입니다. 기관에서 연도별 사업 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기관을 운영하는지 평가합니다. 지표 적용 기간은 2024년 1월부터 평가일까지이고 기준 1번이 사업계획서의 기관 운영, 서비스 제공, 직원 관리 이 세 가지 분야는 2026년 1월부터 확인합니다. 평가 기준 1번에서는 기관 운영, 서비스 제공, 직원 관리 분야가 필수로 포함된 사업계획서에 세부 사업명, 사업 목표, 사업 내용, 사업 대상, 사업 예산, 추진 일정이 있는지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또한 연도별 사업계획과 사업계획에 따른 총 수입, 총 지출이 포함된 예산이 수립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만약 예산이 수립되지 않은 사업의 경우 내역을 확인하여 평가를 하고 평가 당일 기록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불인정됩니다. 사업계획서의 기관 운영, 서비스 제공, 직원 관리에 속하는 사업의 경우 기관의 사업계획 명칭과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더라도 사업 내용이 분야별로 충분히 작성되어 있다면 인정하지만 단순 프로그램 사업 계획만을 작성한 경우에는 기관의 사업 계획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기관에서 작성한 사업 계획과 관련하여 평가 기준 1번 연도별 사업 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하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도에 수립한 사업 계획과 변동된 내용이 없어서 2026년도에는 수립하지 않아도 평가 시 인정하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해당 지표는 기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연도별로 사업 계획을 수립하였는지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평가 지표의 취지에 따라 연도별로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사업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평가 지표 3번 인력 기준입니다. 규정된 인력을 준수하고 인력 추가 배치를 통하여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평가하며 지표 적용 기간은 2023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입니다. 평가 기준 1번에서는 법적 인력 배치 기준을 준수하였는지 전산과 현장에서 확인합니다. 근무 인원 계산에 관한 특례를 인정받는 경우에는 인력 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기관에서 신고한 직원 현황 및 수가 감액 내용으로 평가를 진행합니다. 다만 지표 적용 기간 동안 인력 배치 기준 위반으로 감액 적용을 받거나 신고 인력이 허위로 확인된 경우엔 불인정합니다. 평가 기준 2번에서는
인력을 법적 기준보다 추가 배치하여 가산 적용을 받고 있는지 전산으로 확인합니다. 평가 기준 1번과 마찬가지로 지표 적용 기간 동안 인력 배치 기준 위반으로 감액 적용을 받거나 신고 인력이 허위로 확인된 경우엔 불인정합니다. 다만 휴업이나 업무 정지 기간은 제외하지만 해당 기간이 속한 월에 청구 내역이 있는 경우에는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평가지표 4번 경력직입니다. 지표 적용 기간은 2023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이며 숙련성과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근무하는지 평가합니다. 2년 이상 운영 기간은 분모를 지표 적용 기간 동안 근무한 직원 중 합산 6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 수로 하며 분자는 분모 중 연속 24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 수를 산정하여 100을 곱하여 비율로 평가합니다. 2년 미만 운영 기간은 분모는 동일하며 분자는 분모 중 연속 12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 수로 산정하여 100을 곱하여 비율로 평가합니다. 두 가지 모두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고 대표자 겸 시설장은 비율 산정에서 제외하며 대표자 겸 직원은 비율 산정에 포함합니다. 휴업, 업무정지 미운영 기간은 근무 월수에 포함하지 않으나 휴업, 업무정지 기간이 속한 월에 청구 내역이 있는 경우 근무 월수에 포함합니다. 정년퇴직, 사망, 이민 등 불가피한 사유로 퇴직한 경우와 출산이나 질병으로 고용한 대체 직원이 퇴직한 경우 등은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동일 법인 또는 동일 대표자가 운영하는 장교양 기관 간 인사이동 시 근무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경력직 기준을 충족한 경우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 근무하던 직원이 동일 법인이 다른 기관으로 인사이동을 한 경우 이 경우에는 경력직 비율 산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동일 법인 또는 동일 대표자가 운영하는 장교양 기관 간 인사이동 시에는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이동 전후 기관의 각각의 경력직 기준을 충족한 경우 인정합니다. 평가지표 5번 보수교육입니다. 요양보호사가 보수교육에 참여하여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지 평가하며 지표 적용 기간은 2025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입니다. 보수교육 대상자는 지표 적용 기간 2025년 12월 31일 기준 인력 신고된 요양보호사로 보수교육 참여 여부를 기록과 전산으로 확인합니다. 2025년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대상자는 홀수년도 출생자만 해당하며 보수교육 면제 대상자는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2026년 재가급여 평가에 한하여 2025년 보수교육 대상자가 교육을 사전 이수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충족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만약 11월에 입사한 신규 직원도 당해에 반드시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는지 궁금할 수 있는데요. 매년 11월 이후 신규 입사하여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는 차기 교육 대상 연도에 이수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인정합니다. 또한 보수교육 대상자인 요양보호사가 동일한 기관에 입사를 하고 퇴사를 한 뒤 11월에 재입사하여 근무를 시작했다면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보수교육 대상자가 퇴사를 하고 같은 해 11월에 동일 기간으로 재입사한 경우는 신규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당해 보수교육 이수해야 평가 시 인정이 됩니다. 다만 동일 기간이 아닌 타 기관으로 11월에 입사한 경우에는 신규 직원이기 때문에 차기 교육 대상 연도에 이수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인정합니다. 평가지표 6번 직원 교육입니다. 기관은 직원 교육을 실시하고 직원이 수시로 읽고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급여 제공 지침 등을 비치하여 급여 제공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지표 적용 기간은 2024년 1월부터 평가일까지이고 평가 기준별 지표 적용 기간을 확인하기 바랍니다. 평가 기준 1번은 직전 재가급여 평가에서 급여 제공 지침 10개 항목에 대해 현장과 기록으로 확인하였으나
2026년 평가에서는 급여 제공 지침 10개 항목과 기타 지침 2개 항목, 즉 직원 인권 침해 대응 지침, 고충 처리 지침을 포함하여 총 12개 지침을 기관 내부에 비치하고 있는지를 평가 당일 현장, 기록, 전산으로 확인합니다. 2023년 평가에서 주야간 보호 26번, 급여 제공 역량 관리, 평가 기준 1의, 직전 정기 평가 결과가 충족인 기관은 공단의 전산 자료를 연계하여 현재 기준 1의 급여 제공 지침 10개 항목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하며 나머지 2개 기타 지침은 현장 및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또한 기타 지침 중 고충 처리 지침은 고충 처리함을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고충 처리 대상까지 확인하여 평가합니다. 평가 기준 2번은 신설 기준으로 2026년 1월부터 적용합니다. 모든 직원에게 연 1회 이상 운영 규정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 교육 일자, 교육 방법, 강사명, 참석자명, 서명이 작성되어 있는지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단, 평가 당일 기록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불인정합니다. 평가 당일 퇴사일이 확인되는 직원의 경우 교육 실시 여부는 확인하지 않습니다. 직원의 퇴사 여부는 지자체에 퇴직 신고가 되어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평가 기준 3번은 모든 직원이 연 1회 이상 급여 제공 지침 등 12개 항목에 대해 교육을 받고 있으며 각 지침별 주요 내용을 알고 있는지 면담을 통해 확인합니다. 급여 제공 지침 중 4번 감염 예방 및 관리 지침 항목, 6번 욕창 예방 및 관리 지침 항목을 면담으로 확인합니다. 평가 기준 1번과 3번은 연동되는 기준으로 평가 기준 1번이 불인정되는 경우 평가 기준 3번도 연동하여 불인정합니다. 평가 기준 2번과 3번에서 신규 직원은 급여 제공 시작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교육받았는지 확인합니다. 기관에서 운영 규정과 급여 제공 지침 교육과 관련하여 화상회의를 통해 대체하여도 가능한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운영 규정과 급여 제공 지침 교육의 방법에 대해서는 제한하고 있지 않으며 평가 시 연 1회 이상 교육 실시 여부를 확인합니다. 또한 근무하는 직원이 직종을 변경한 경우 이 경우에도 신규 직원으로 확인하여 운영 규정, 급여 제공 지침을 모두 교육해야 하는지 궁금할 수 있는데요. 직원이 직종을 변경한 경우에는 신규 직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평가지표 7번 직원 인권보호 지표입니다. 기관에서 직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는지 평가하며 지표 적용 기간은 2026년 1월부터 평가일까지입니다. 평가 기준 1번은 신설 기준으로 기관이 직원의 인권 보호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 현장과 기록으로 확인하며 다른 평가 기준과 중복하여 인정하지 않습니다. 평가 기준 2번도 신설 기준으로 모든 수급자에게 연 1회 이상 폭언, 폭행, 성희롱 예방 수칙, 직원과 수급자 간 상호 존중을 포함하는 내용을 안내했는지와 안내 일자, 안내 방법, 안내 내용, 수급자명, 보호자명, 관계의 확인 사항에 대하여 기록으로 확인하며 평가 당일 기록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불인정합니다. 신규 수급자의 경우에는 급여 제공 시작일까지 안내하였는지 확인합니다. 우편, SMS, 이메일 등 비대면으로 안내한 경우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 대면으로 안내한 경우 상담일지, 급여 제공 기록지 등으로 확인합니다. 평가 기준 3번의 경우 이전 직원 권익보호 지표에서 분리된 기준으로 직원과 시설장이 직원 인권 침해 대응 지침 내용을 알고 있는지 면담을 통해 확인합니다. 직원 인권 침해 대응 지침 내용은 수급자 및 가족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폭언, 폭행, 상해에 대한 대응 방법, 성희롱, 성폭력 행위에 대한 대응 방법, 급여의 행위 제공 요구에 대한 대응 방법, 직원의 인권 침해 상황에서의 기관의 조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직원과 시설장이 이러한 내용을 모두 알고 있는지 면담으로 확인합니다.
평가지표 8번 직원 권익 향상입니다. 기관이 직원의 후생복지와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지 평가하며 지표 적용 기간은 2024년 1월부터 평가일까지이고 평가 기준 2번의 가상금 80% 이상 사용은 2026년 평가 종료월 다음 해부터 적용하며 기준 3번의 제공 대상은 2026년 1월부터 확인합니다. 평가 기준 1번에서는 평가일 현재 기관이 5대 보험인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사업장이 사업 개시월부터 2026년 평가일까지 체납 내역이 없이 완납하였는지를 기록과 전산으로 확인하고 평가일 이후 완납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평가 기준 2번에서는 직전 정기평가 결과 가산금을 직원 처우 개선을 위해 사용하였는지 영수증, 거래이체 내역 등과 같은 기록으로 확인하며 객관적인 증빙으로 확인되지 않을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가산금을 지급받지 않은 기간은 평가 기준 2번을 충족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운영 규정, 직원 복지 규정 등에 따른 지출과 중복하여 확인하지 않습니다. 또한 대표자 겸 시설장, 대표자 겸 직원에 대하여 사용한 내역은 직원 처우 개선 비율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지표 적용 기간과 같이 2026년 평가 종료월 다음 해부터 가산금 사용 내역이 80% 이상인지 관련 자료를 확인하여 평가할 예정입니다. 평가 기준 3번에서는 직원에게 분기별 1회 이상 복지 포상 등을 제공했는지에 대해 제공 일자, 수령인 서명, 포상품 등이 작성된 제공 대장과 거래 이체 내역, 영수증 등 관련 자료를 확인합니다. 물품을 구매한 분기와 복지를 제공한 분기가 다른 경우 분기별 제공 여부는 제공 일자로 확인하며 해당 분기에 제공 일자가 속해 있지 않는 경우 불인정합니다. 후원품을 증정하거나 회식 또는 상장 상패만 수여하는 경우, 대표자 본인에게 포상하는 경우 등 직원의 후생복지 목적과 부합하지 않을 경우 인정하지 않습니다. 평가 기준 4번에서는 직원 시설장은 고충 처리 절차를 알고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받는지 직원과 면담을 통해 확인합니다. 여기서 적절한 조치란 기관 내 자체적인 업무 전환, 지자체 시정 조치 등이 있습니다. 고충 처리 지침의 내용은 고충의 익명성이 보장되는 접수 창구가 포함된 접수 방법, 접수, 처리, 결과 안내와 같은 고충 처리 과정, 고충의 처리에 대한 응답 기한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조치를 받은 고충의 상황은 직원의 인권 침해 발생 시 조치한 상황도 포함됩니다. 평가 기준 5번에서는 퇴직금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지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퇴직금 제도로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 제도와 같은 기관 퇴직급여 제도를 운영할 수도 있고, 기관 명의의 퇴직금 통장 운용으로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기관 명의의 통장으로 자체적으로 운영할 경우 이체 확인증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평가 결과 가산금을 지급받은 기관이 가산금의 일부를 직원 처우 개선을 위하여 사용해야 하는 비율 등이 정해져 있는지 궁금할 수 있는데요. 2026년, 2027년 재가급여 정기평가에서는 지급률이나 사용 액수 등에 대하여 별도 기준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종사자의 근로환경 개선은 장교양 서비스 질 향상과 직결되므로 장교양 기간은 평가가 상금이 직원 처우 개선에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9년과 2030년 재가급여 정기평가부터는 방문요양, 주야간 보호에 한하여 직전 정기평가 결과 가산금의 80% 이상 사용 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평가지표 9번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입니다. 수급자가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시설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지 평가 당일에 확인합니다. 평가 기준 1번에서는 안전한 실내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지 현장을 확인합니다. 모든 외부 출입구 및 계단 출입구 잠금 장치 및 자동 열림 장치 설치 여부, 주방 잠금 장치 설치와
잠김 여부를 확인합니다. 또한 수급자의 주 생활 공간 내에 투명한 유리로 된 벽이나 문, 통유리 창문과 같은 유리문에 수급자가 부딪히지 않도록 충돌 방지 표시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며, 가구 배치 등으로 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착되어 있지 않아도 인정합니다. 외부 출입구와 계단 출입구의 잠금 장치 및 자동 열림 장치는 화재 등 비상 시에 자동으로 잠금이 해제되어 열릴 수 있어야 하고, 구조적으로 자동 열림 장치를 설치할 수 없는 출입구가 있는 경우 자동 열림 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출입구로 대피 유도할 수 있도록 바닥에 필한 유도선이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오픈형 주방은 칼, 가위 등 위험 물품이 있는 수납 공간의 잠금 장치와 가스밸브 안전 장치를 확인합니다. 평가 기준 2번에서는 환기 수칙에 따라 환기를 실시하고 실내 환기 일일 점검표를 비치하고 있는지 현장과 면담을 통해 확인하는 기준이 신설되었습니다. 환기 수칙에 따라 매일 최소 3회 이상, 회당 10분 이상 환기를 실시하였는지 면담으로 확인합니다. 환기 수칙에는 환기 필요성, 환기 방법, 환기 횟수, 환기 시간이 필수로 작성되어야 하며, 현장의 날짜, 환기 시작 시간 및 환기 시간 등이 포함된 실내 환기 일일 점검표가 비치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또한 창문을 열고 환기하는 방법 대신 실내 공기를 밖으로 내보내고 바깥 공기를 실내로 끌어들일 수 있는 급배기가 가능한 기계를 사용하여 환기하는 경우 평가 기준 2번을 충족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공기청정기, 환풍기 등과 같은 공기정화 설비는 불인정합니다. 시설이 여러 층을 사용하는 경우 각 층마다 한 개 이상의 실내 환기 일일 점검표를 비치하여야 하며, 평가일 환기 실시 여부는 실내 환기 일일 점검표 등으로 확인합니다. 평가 기준 3번에서는 기관에서 수급자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했는지 현장 확인과 수급자와 면담을 통해 평가하는 기준이 신설되었습니다. 기저귀 교체 및 식사 시간 이후 적절히 환기하였는지, 수급자가 춥거나 덥다고 하였을 때 기관의 조치사항, 즉 온도 조정이나 이불 제공 등에 대하여 수급자와 면담하고, 기관의 내부의 채광이 적절하고 냄새가 나지 않는지 현장에서 확인합니다. 평가 기준 4번에서는 기관 내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보관함에 모두 보관할 수 있고 잠금 장치가 되어 있어 적절하게 관리하는지 평가 당일 현장에서 확인합니다.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방치하는 등 적절하게 관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불인정됩니다. 자동 열림 장치와 관련하여 자동 열림 장치를 설치할 수 없는 출입구라는 증빙 자료가 필요한지 궁금할 수 있는데요. 해당 기준의 평가 방법은 현장으로 증빙자료 준비가 필수는 아닙니다. 다만 종합적인 상황에 대한 판단을 돕기 위한 증빙 자료를 제출할 경우 참고할 수는 있습니다. 또한 가스나 세제, 가위, 칼 등 위험 요인 제거 시에 사용하는 물품들을 책상 서랍에 넣어두면 되는지, 아니면 열쇠까지 잠궈두어야 하는지 궁금할 수 있는데요. 기관 이용자들이 안전한 생활을 위하여 지표에서 명시하고 있는 것처럼 위험 요인을 환경에서 제거하거나 잠금 장치가 가능한 공간, 서랍 등에 보관하여야 충족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오픈형 배식구의 경우 사람이 넘나들 수 있을 정도로 클 때에는 잠금 장치가 되어 있어야 인정합니다. 평가 지표 10번 낙상 예방 환경 조성입니다. 수급자의 낙상 예방을 위한 환경이 조성되었는지 평가 당일 현장에서 평가합니다. 평가 기준 1번에서는 기관 내부, 즉 복도 양쪽 벽면, 목욕실, 프로그램실, 세면대와 변기 주위, 싱크대 등 수급자가 접근 가능한 시설 모든 공간을 의미합니다. 이 부분에 손잡이가 설치되어 있는지 현장에서 확인합니다. 안전 손잡이는 설치 부위에 체중을 실었을 때 파손 등으로 낙상 사고 위험이 없어야 하고 흔들림 없이 단단하게 고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접착식과 압착식 또는 흡착식 손잡이는 안전성과 기능성이 갖춰 있지 않아 불인정합니다. 다만 옷장이나 가구 등으로 인해
벽면이 노출되지 않아 안전손잡이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는 인정합니다. 수급자가 접근 가능한 목욕실, 화장실 등에 있는 샤워기마다 안전손잡이가 설치되어 있어야 하고, 샤워기가 2개 이상 인접해 있는 경우 샤워기 사이에 안전손잡이를 설치하여 각각의 샤워기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설치해야 하며, 목욕실에 욕조가 있는 경우 수급자의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욕조 출입을 위한 보조 손잡이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평가 기준 2번에서는 낙상 위험이 높은 공간인 목욕실과 화장실 바닥 전체에 미끄럼 방지 타일, 미끄럼 방지 매트 등과 같은 미끄럼 방지 처리를 하고, 낙상 주의 안내 표지를 부착했는지 현장에서 확인합니다. 일회성 또는 부분적인 방지 처리 또는 마모되어서 그 기능을 상실한 것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평가 기준 3번에서는 수급자가 주로 이용하는 공간인 생활실, 프로그램실, 식당, 화장실, 목욕실, 물리치료실이 턱과 적재물을 제거했는지 현장에서 확인합니다. 지자체에 신고된 평면도에 따라 적절하게 운영하지 않는 경우는 불인정합니다. 시설 내의 턱이 시설 내의 턱이 2cm 이하이거나 실내 턱이 있는 경우 휠체어를 타고 이동할 수 있게 완만하게 경사 처리하였는지, 수급자 이동 경로에 적재물이 없는지 확인하고 이동식 경사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수급자의 주 활동 공간으로 이동하는 경로를 포함하고 시설 내 턱이 있는 모든 공간에 경사로를 설치한 경우에 인정됩니다. 평가 기준 4번은 신설 기준으로 낙상 발생 위험도 평가 도구를 통한 고위험자 구분, 낙상 예방을 위한 어르신 행동 요령, 낙상 예방 환경 정비 사항에 대한 낙상 고위험 대상 기준 및 낙상 예방을 위한 방법을 알고 있는지 직원과 면담을 통해 확인합니다. 평가 기준 5번도 신설 기준으로 안전한 이동을 위해 직원이 수급자에게 부축 도움을 해주는지, 보조도구, 워커나 지팡이 등을 사용하기 전에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직원이 안내했는지 수급자와 면담을 통해 확인합니다. 평가 기준 6번은 시연을 통해 확인하는 기준입니다. 직원은 낙상 예방을 위한 수급자 이동 방법에 대해 알고 있는지 시연을 통해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의자나 침대에서 휠체어로 이동하는 경우 또는 바닥에서 휠체어로 이동하는 경우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시연을 통해 확인합니다. 시연 방법은 2명의 직원이 평가자가 제시하는, 즉 요양보호사 양성교육과정 매뉴얼에 따라 이동 상황을 시연을 통해 확인합니다. 기관에서 실시한 낙상 예방 훈련에 따라 수급자를 안전하게 이동시킬 수 있는지 확인하는 지표입니다. 첨부해드린 요양보호사 양성교육과정 매뉴얼과 낙상 예방 및 안전관리 가이드북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안전손잡이와 관련하여 목욕실, 화장실 외에 샤워기만 설치된 경우에도 안전손잡이를 설치해야 하는지 궁금할 수 있는데요. 수급자가 접근할 수 있는 모든 공간에 샤워기가 설치되었다면 그 용도가 실제로 수급자에게 목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 아니더라도 안전손잡이가 있어야 평가에서 인정이 됩니다. 또한 낙상 발생 고위험 수급자의 구분 방법이 무엇인지 궁금할 수 있는데요. 관련 학회나 논문에서 발표된 낙상 위험 평가 도구 기준에 따라 낙상 위험도 평가를 진행하여 고위험자 수급자를 구분하는 것을 뜻합니다. 평가지표 11번 재난상황 대응입니다. 재난상황 대응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때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지 평가하며, 지표 적용 기간은 2024년 1월부터 평가일까지입니다. 평가 기준 1번에서는 재난상황 대응 방법에 대한 매뉴얼이 있어야 하며, 화재 발생 대응 훈련 등과 같은 재난 대응 훈련을 수급자와 직원을 대상으로 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하였는지 기록을 통해 확인합니다. 이때 기록에는 일시, 장소, 참가자명, 훈련 내용이 작성되어 있어야 하고 훈련 사진도 반드시 첨부되어 있어야 합니다. 재난상황 대응 매뉴얼에는 직원 및 수급자를 포함한 재난상황 대응 방법 훈련,
비상연락 체계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재난상황 대응 훈련은 실제 상황을 고려하여 직원과 입소자를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고 유도하는 훈련을 포함하여 실시해야 인정하며, 교육이나 소화기 사용 시험만 실시한 경우에는 대응 훈련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평가 기준 2번에서는 화재, 지진 등 재난 상황 대응 방법 및 소화기 작동 방법을 직원이 알고 있는지, 재난 상황 대응 방법 및 담당 역할, 소화 설비 및 경보 설비 위치, 비상구 위치 등 대피 경로에 대해 면담으로 확인하고, 소화기, 소화전 등 소화 설비 작동 방법에 대해서는 시연으로 확인합니다. 평가 지표 12번 응급 상황 대응입니다. 응급 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알림 장치 및 체계가 마련되어 있으며, 수급자의 안전을 위해 직원이 응급 상황 대응 지침 내용을 숙지하고 수급자의 응급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지 평가합니다. 지표 적용 기간은 2024년 1월부터 평가일까지입니다. 평가 기준 1번에서는 심정지, 질식, 경련, 화상, 낙상을 포함한 응급 상황에 대한 응급 조치 또는 응급 상황 대처법이 포함된 응급 상황 매뉴얼 및 담당 역할과 비상연락 체계가 구축되어 있는지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필수 사항을 꼭 확인하여 세 가지 항목이 충족한지 확인하기 바랍니다. 평가 기준 2번에서는 기관 내부에 위치 파악이 가능한 응급벨 또는 인터폰을 통한 응급 상황 알림 장치가 생활실, 화장실의 칸마다, 목욕실에 각각 1개 이상 설치되어 있으며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현장에서 확인합니다. 알림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거나 위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평가 기준 3번에서는 수급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심정지, 질식, 경련, 화상, 낙상 등과 같은 응급 상황의 종류에 대해 알고 있는지 직원과 면담을 통해 확인합니다. 평가 기준 4번에서는 평가자가 수급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응급 상황을 제시하면 상황에 맞는 대응 방법을 모두가 알고 있으며, 발생 시 각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지 직원과 면담으로 확인합니다. 평가 지표 13번 시설 안전입니다. 화재 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설비를 갖추고 관리하는지 평가하고, 지표 적용 기간은 2024년 1월부터 평가일까지입니다. 평가 기준 1번에서는 소화 설비 및 경보 설비를 매월 점검하는지 기록으로 확인하고, 화재 위험 요인인 가스, 라이터 등을 제거했는지 현장 평가를 통해 확인합니다. 필수 설비인 소화기, 스프링클러, 자동화재 탐지 설비, 자동화재 속보 설비를 모두 점검하여야 하고, 필수 사항인 점검 일자, 점검 내용, 점검자 명이 기록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직원이 자체 점검하거나 외부 전문 업체를 통한 점검 모두 인정합니다. 평가 기준 2번에서 화재 상황 등에 대비한 피난 안내도가 각 층별로 부착되어 있는지 현장에서 평가합니다. 평가 지표 14번 질 향상 노력입니다. 평가 지표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기관의 우수한 사례나 강점, 서비스 내용 충실도 등 기관이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평가 기준 1번은 신설 기준이며 지표 적용 기간은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기관에서 지출한 비율로 적용하며 기관이 연간 인건비 지출 비율을 준수하고 있는지 전산으로 확인합니다. 장교양기관 포털에 인건비 지출 비율을 허위로 등록한 경우에는 미충족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평가 기준 2번은 2024년 1월부터 평가일까지이며 장교양 제도 발전 및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참여하였는지 전산으로 확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업은 치매 전담실 운영, 통합재가 서비스, 장교양기관 평가 멘토링, 청구 상담 전문가를 뜻하며 이 중 한 가지 이상 참여한 경우에는 충족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평가 기준 3번은 2023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적용하며
기관이 경영 실태 조사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최종 패널로 선정되었는지 전산으로 확인합니다. 평가지표 15번 건강검진입니다. 직원이 건강한 상태에서 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건강검진을 실시하는지에 대한 평가로 지표 적용 기간은 2024년 1월부터 평가일까지입니다. 평가 기준 1번에서는 모든 직원은 결핵검진을 포함한 건강검진을 매년 실시한다는 지표가 예전에는 기록에 대해서만 확인하였으나 이번부터는 기록과 기존 직원의 연 1회 실시 여부가 EDI를 통해 확인될 경우 전산으로 확인합니다. 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일반 건강검진 수준인 계측검사, 요검사, 혈액검사, 영상검사, 결과판정 5개 영역을 충족하여야 하고 신규 직원은 근무 시작일까지 5개 영역을 충족하는 입사 전 1년 이내의 결과만 인정합니다. 보건소 등에서 실시하는 일부 전염성 질병에 한정된 건강검진은 불인정합니다. 신규 직원은 입사 연도에 실시한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를 제출할 경우 해당 연도의 연 1회 건강검진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7조에 따른 사무직 직원은 2년마다 실시합니다.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에 검진일, 발행일자가 1년 이내여야 하고 발행일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기관에서 해당 서류를 수령한 날짜를 알 수 있는 SMS 수신일, 이메일 수신일 등과 같은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하여 인정합니다. 직원은 대표자 겸 시설장, 대표자 겸 직원, 고용된 시설장을 포함한 모든 직원을 뜻합니다. 임산부의 경우 영상검사를 미실시하여도 인정하지만 다른 방법, 즉 혈액검사, 객단검사 등을 통해 결핵검진을 포함한 건강검진을 실시하였는지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건강검진과 관련하여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양식으로 제출한 건강진단서도 인정이 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결핵검진을 포함한 5개의 영역에 대한 검사 및 판정 내용이 확인된다며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일반 채용신체검사서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채용신체검사서 양식상 신체 계측검사, 영상검사 및 판정에 대해 확인할 수 있으나 나머지 항목에 대해 이상 요법만 적혀 있다면 이를 요 검사와 혈액검사를 통해 도출된 검진 결과인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불인정합니다. 따라서 검진 실시 기관을 통해 확인한 결과 요 검사와 혈액검사를 실시한 것이 확인된다면 5개 영역이 모두 확인되므로 인정됩니다. 또한 2026년도에 입사한 요양보호사가 최근 1년 내 2025년 건강검진 결과를 제출하였는데 2026년 건강검진도 따로 받아야 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건강검진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므로 신규 직원이 입사 전년도인 25년도 검진 결과를 제출하였다면 입사 연도인 26년도에는 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합니다. 평가지표 16번 감염관리입니다. 기관은 수급자가 위생적이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감염관리 활동을 실시하고 감염성 질환으로부터 직원 및 수급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는지 평가하며 지표 적용 기간은 2024년 1월부터 평가일까지입니다. 평가 기준 1번은 간호에 필요한 비품을 소독하고 청결하게 관리하는지 필수 사항인 소독 멸균 일자, 비품명, 소독 방법, 소독자 명을 기록과 현장을 통해 확인합니다. 소독 멸균을 요하는 간호비품을 사용한 후 반드시 소독 멸균을 해야 하고 보관 및 관리 상태를 확인하며 해당 급여 제공 직원이 작성한 경우에만 인정합니다. 기관에 구비되어 있는 기구만 확인하며 일회용 간호비품은 구입일자 및 구입 수량, 사용 기한 등 관리대장에 기록해야 합니다. 여기서 일회용 간호비품 관리대장은 2026년 1월부터 적용합니다. 간호비품에는 소독캔, 포셉, 소독하이, 드레싱포 등이 해당되며 소독 방법으로는 증기소독, 끓는 물 소독, 약물 소독, 자외선 살균기,
자외선 살균기는 반드시 의료용 인증 제품이어야 합니다. 일회용 간호비품에는 소독, 멸균을 해야 하는 간호비품을 대체하여 사용하는 경우로 개봉하지 않은 상태를 말하며 소모품, 예를 들어 알코올솜이나 밴드 등은 일회용 간호비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평가 기준 2번에서는 분기별 1회 이상 실내외 전문 소독을 실시했는지 기록을 통해 확인합니다. 전문 업체를 통하여 살균, 살충, 살서에 관한 소독을 모두 실시한 경우에만 실내외 소독을 한 경우로 인정하며 전문 업체 소독 시 계약서와 소독 증명서, 지출 내역에 대해 확인합니다. 실내외 소독 자료로 확인하는데 아파트 등 실내 소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실내 소독만 확인합니다. 평가 기준 3번에서는 감염병 유행 및 발생을 대비하여 대응 체계를 수립하고 감염병 유행 및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기록과 면담을 통해 확인합니다. 감염병에 의한 국가 위기 상황 발생 시 대응 체계와 기관 내 감염병 환자 발생 시 또는 확산 시 대응 체계 수립 및 운영에 대해 확인하는데 2023년 장교양 기간 안전 감염 관리 매뉴얼 2권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기관 상황에 맞게 작성하면 됩니다. 감염병 유행 시 조치 사항은 매뉴얼에 제시된 내용과 같이 면회객 제한, 직원 및 방문객 발열 확인, 실내 추가 소독, 위생용품 비치, 감염병 예방 추가 교육, 수급자 및 직원 독감 예방 접종, 방역 지침 준수 등이 있고 감염병 발생 시 조치 사항은 수급자 증상 관찰, 보호자 안내, 보건소 보고 및 신고, 병원 이송 등이 있습니다. 평가 기준 4번에서는 식품, 식당, 조리실 등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필수 사항인 일자, 점검 내용, 소독 방법, 점검자명을 기록으로 확인하며 식당, 조리실, 식품 보관실, 생활실, 거실 등에 설치된 냉장고를 포함한 냉장, 냉동고에 보관 중인 식품과 식재료의 소비 기한을 현장에서 확인합니다. 또한 주방 및 주방 집기류 소독을 주 1회 이상 실시하였는지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주방 소독의 경우 살균 소독제를 사용해도 인정되며 주방 집기류 소독 방법으로는 열탕, 자외선 살균 소독 등이 인정됩니다. 급식 운영을 외부 업체에 위탁하더라도 기관 내 식품을 보관하거나 식기 등을 구비하여 사용하는 경우 주방 및 주방 집기류 등의 소독 상태를 확인하며 해당 급여 직원이 점검을 실시해야 인정합니다. 주방 및 주방 집기류 소독과 관련하여 주야간 보호와 동일 건물에 있는 같은 법인 내 복지관의 영양사 및 조리원이 복지관의 식당에서 식사를 제공하고 있고 주방 및 주방 식기류 소독 후 점검 일지를 작성하고 있는데 어떻게 평가에 적용되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급식을 전량 외부에 위탁하여 주야간 보호 내에서 전혀 음식 조리를 하지 않는 것이 확인된다면 해당 지표는 충족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다만 복지관의 영양사 및 조리원이 소독 후 점검 일지를 작성한 내용에 대하여 주야간 보호 소속 직원이 확인과 점검을 해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평가지표 17번 소통 노력입니다.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지속적인 상담을 실시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지표 적용 기간은 2024년 1월부터 평가일까지입니다. 평가 기준 1번에서는 모든 수급자와 상담을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하는지 필수 사항인 상담 일자, 수급자명, 상담 직원명, 상담 대상자명, 관계, 상담 내용을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여기에서 상담 직원명, 그리고 상담 대상자명 관계는 26년 1월부터 적용합니다. 상담 직원은 업무 분장 등의 수급자나 급여 제공 직원을 관리하는 중간 관리자를 포함한 관리자로 구분된 해당 급여 직원이고 상담 내용은 수급자의 상태, 욕구, 건의사항 등을 말합니다. 수급자 또는 보호자 상담 방법은 내방, 방문, 전화 상담 등 모두 인정하지만 SMS로 정보를 제공하는 일방향 소통은 인정하지 않으며 양방향 소통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합니다. 평가 기준 2번에서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상담 결과를 연 1회 이상
급여에 반영하여 제공하였는지 기록을 통해 확인합니다. 평가지표 프로그램 항목의 의견 수렴 결과 반영과 중복된 경우 인정하지 않으며 상담 결과 반영 여부는 급여 제공 계획서 또는 상태 변화 기록지, 급여 제공 기록지 등을 통해 급여 제공 내용이 변경이 확인되어야 하며 상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영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평가 기준 3번에서는 기관이 월간 프로그램 계획표, 식단표, 기관의 소식을 월 1회 이상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제공하였는지 기록을 통해 확인합니다.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방법은 카페, 블로그, SNS, 노인장교양보험 홈페이지, 기관 홈페이지, 이메일 등의 방법이 있으며 오프라인 방법은 인편, 우편 등을 통해 제공이 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수급자 상담 일지와 관련해서 예를 들어 12월에 입소하여 주야간보를 이용하시다가 12월에 퇴소하신 어르신도 상담 일지를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할 수 있는데요. 소통 노력에서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상담을 실시하여 수급자 중심의 급여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관리하기 위한 지표로 모든 수급자를 대상으로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다만 수급자가 4분기 12월에 입소하여 상담 예정일 이전에 퇴소하는 경우에는 상담 진행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확인하지 않습니다. 다만 4분기 10월 또는 11월에 입소하여 급여를 이용한 수급자의 경우에는 12월까지 상담을 실시하고 상담 일지를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평가 기준 2번에서 연일회 이상 상담 결과를 반영하여 급여를 제공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모든 수급자에게 적용해야 하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해당 지표의 평가 방향은 정기적으로 상담을 실시하여 수급자 중심의 급여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관리하는지 평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수급자와 분기별 1회 이상 상담을 실시해야 하며 상담 결과 조치사항 또는 욕구 등이 있는 수급자에 대하여 상담 결과 반영 여부는 급여 제공 계획서 또는 상태 변화 기록지, 급여 제공 기록지 등을 통해 급여 제공 내용이 변경이 확인되어야 하며 상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영된 내용이 있는지 평가합니다. 평가지표 18번 정보 제공입니다. 수급자에게 급여 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급여 이용 및 선택을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지 평가하고 지표 적용 기간은 평가 당일입니다. 이 지표는 노인장교양보험 홈페이지에 장교양기관의 정보를 게시하고 있으며 정보가 변경된 경우 수정했는지 전산을 통해 확인합니다. 정보 게시는 두 가지 방법을 모두 하셔야 하며 첫 번째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 신고 항목입니다. 내용을 보면 주소, 전화번호, 인력 현황, 시설 현황, 급여 종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노인장교양보험 홈페이지 등록 항목입니다. 장교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즉 장교요양기관의 운영 규정 내에 명시된 계약 기간, 계약 목적,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계약의 해제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밖에도 사진, 홈페이지 주소, 교통편, 주차시설, 보험은 전문인 배상책임보험과 화재영업 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등이 있습니다. 만약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를 통한 게시 항목 중 변경 내용이 수정되지 않았을 경우 기관에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에 신고한 자료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평가지표 19번 노인 인권보호입니다. 기관에서 수급자의 학대 및 인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수급자와 직원에게 학대 예방 교육 실시 및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노인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는지 평가하며 지표 적용 기간은 2024년 1월부터 평가일까지입니다. 평가 기준 1번의 모든 직원에게 노인 인권 교육을 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하고 있는지 확인하며 필수 사항인 교육 일시, 교육 내용, 교육 방법, 강사명, 참석자명, 서명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교육 내용인 노인 권리 보호, 노인 학대 유형, 노인 학대 예방 및 대응 방법이 작성되어 있는지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교육 주기에서 반기별 1회 이상 실시는 2026년 1월부터 적용합니다. 또한 자체 교육, 외부 강사 초빙, 온라인 교육 이수 등 교육 방법은 기관에서 자유롭게 선택 가능하며 노인 권리 보호, 노인 학대 유형, 노인 학대 예방 및 대응 방법과 같은 노인 인권 보호 지침의 교육 내용으로 교육을 실시하였는지 확인합니다. 관련 법정 의무 교육을 이수한 경우 이수증 또는 수료증과 교육 내용을 확인하여 교육 실시를 인정합니다. 평가 당일 퇴사일이 확인되는 직원의 해당 반기 교육 실시 여부는 확인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자체에 퇴직 신고가 되지 않은 직원은 퇴사한 직원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사한 직원은 반드시 퇴직 신고를 하기 바랍니다. 평가 기준 2번에서는 모든 직원이 노인 권리 보호, 노인 학대 유형, 노인 학대 예방, 노인 학대 발생 시 대응 방법 숙지 여부 등 노인 인권 교육 내용을 알고 있는지 면담을 통해 확인합니다. 이때 평가 기준 1번이 불인정되는 경우 평가 기준 2번도 연동하여 불인정합니다. 평가 기준 3번은 노인 학대 신고 안내문이 부착되었는지와 노인 인권 및 학대 예방을 위한 활동을 실시하였는지 현장에서 확인하는 평가 기준이 신설되었습니다. 평가 기준 4번은 모든 수급자에게 욕창 예방, 낙상 예방, 탈수 예방, 배변 도움, 관절 구축 예방, 치매 예방, 감염 예방, 노인 인권 보호 총 8가지 지침에 대해 연 1회 이상 설명을 하였는지 급여 제공 기록지 등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이 중에서 감염 예방 지침에 대한 설명은 2026년 1월부터 적용합니다. 신규 수급자는 급여 제공 시작일부터 토요일 공휴일 포함 14일 이내에 실시하였는지 확인하며 평가 당일 기록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불인정됩니다.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우편, SMS, 이메일 등 비대면으로 안내한 경우에는 발송 내역 등 관련 자료를 확인하며 대면으로 안내할 경우 상담 일지, 급여 제공 기록지 등으로 확인합니다. 평가 기준 5번에서는 모든 수급자가 급여를 이용하는 모든 과정에서 직원으로부터 학대 및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고 존중받으며 급여를 제공받았는지 수급자와 면담을 통해 확인합니다. 여기에서 노인 인권 교육과 관련하여 모든 직원이 노인 인권 교육을 인터넷으로 이수하는데 별개로 따로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교육 방법에 대해서는 규제하지 않으나 필수 사항, 즉 교육 일시, 교육 내용, 교육 방법, 강사명, 참석자명, 서명이 확인되어야 하며 교육 내용에는 노인 인권보호 지침, 즉 노인 권리 보호, 노인 학대 유형, 노인 학대 예방 및 대응 방법이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인터넷으로 이수한 해당 교육에 노인 학대 예방 및 대응 방법이 포함되지 않았다면 자체 교육, 외부 강사 초빙, 온라인 교육 등의 방법으로 노인 학대 예방 및 대응 방법을 추가로 실시해야 합니다. 평가지표 20번 욕구 사정입니다. 수급자의 건강 상태와 개인적 특성 등을 반영한 종합적 욕구 사정을 실시하여 질 높은 급여 제공이 되도록 노력하는지 평가하며 지표 적용 기간은 2024년 1월부터 평가일까지입니다. 해당 급여 직원이 모든 수급자의 종합적인 욕구 사정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필수 사항인 수급자명, 일자, 작성자명, 욕구 사정 세부 내용과 총평은 종합소견을 서술형으로 충실하게 기록하였는지 확인합니다. 욕구 사정 9개 항목 중 구강 상태 항목 및 영양 상태 항목 중 기피식품 파악은 2026년 1월부터 적용합니다. 신규 수급자는 급여 제공 시작일까지 실시하였는지 확인하고 욕구 사정이 단순 체크리스트로 작성된 경우 욕구 사정 9개 항목별로 의견을 작성하거나 또는 총평에 수급자 기능 상태에 대한 판단 근거가 충분히 확인되면 인정합니다. 욕구 사정과 관련하여 욕구 사정을 체크리스트 형태로 작성하고 있는데 항목마다 판단 근거가 꼭 있어야 하는지 그리고
해당하는 내용이 없다면 공란으로 비워놓아도 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체크리스트로 작성한 경우 서술형의 판단 근거가 각 항목마다 있어야 인정이 가능합니다. 공란으로 남길 시에는 항목을 누락한 것인지 해당 내용이 없는 것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판단 근거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또한 기존 이용자가 계약 해지를 했다가 2달 뒤 다시 계약을 했을 경우 신규 수급자로 보고 욕구 사정을 전부 다시 해야 하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가 해당 기간에서 서비스를 받지 않는 동안 기능 상태 등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신규 수급자로 보고 급여 제공 시작일까지 욕구 사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개별 급여 제공 계획을 새로 작성해야 평가 기준을 충족하게 됩니다. 평가지표 21번 위험도 평가입니다. 수급자의 낙상 및 욕창 위험도 인지 기능 상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수급자 상태에 맞는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지표 적용 기간은 2024년 1월부터 평가일까지이고 기준 1, 2, 3번의 반기별 1회 이상 실시와 평가 기준 3번의 평가 도구에 포함된 모든 기록은 2026년 1월부터 적용합니다. 해당 지표에서는 모든 수급자들을 대상으로 낙상, 욕창 위험도 평가와 인지기능 평가를 해당 급여 직원이 반기별 1회 이상 실시 여부와 필수 사항인 수급자명, 일자, 작성자명이 포함되어 있는지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신규 수급자는 급여 제공 시작일까지 실시하였는지 확인합니다. 낙상 및 욕창 위험도 평가 시에는 검증된 도구를 이용하여 객관적으로 수준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하고 인지기능 평가는 해당 급여 기관의 직원이 실시한 경우만 인정하지만 인지기능 평가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공인된 기관, 즉 병원, 보건소, 치매 안심센터 등에서 실시하여도 인정합니다. 또한 수급자가 치매 진단을 받은 경우 인지기능 평가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평가하며 처방전 등 객관적인 자료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처방전 등과 같은 객관적 자료는 해당 회기 반기 내에 유효한 경우 인정하며 신규 수급자의 경우 급여 제공 계획서 작성 전에 발급되어 적용 기간이 유효한 경우 인정합니다. 위험도 평가와 관련하여 신규 수급자의 경우 급여 제공 시작일에 위험도 평가를 실시해도 인정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급여 제공 시작일까지 해당 급여 직원이 대면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급여 제공 계획에 반영하여 급여 제공을 하였다면 인정됩니다. 그리고 수급자 거부 등의 사유로 장기간 서비스를 미이용하는 경우에도 반기별 1회 이상 이용도 평가를 실시해야 하는지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급여 계약을 유지 중인 수급자는 반기별 1회 이상 이용도 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입원이나 수급자 거부 등의 사유로 서비스를 장기간 미이용하는 경우 수급자와 기관의 급여 계약서 내용 및 수급자 의사를 확인한 후 급여 계약을 해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지표 22번 급여 제공 계획 수립 및 제공입니다. 수급자별 가장 최근에 실시한 요구 사정과 위험도 평가 등을 바탕으로 수급자 개별 상태에 맞는 급여 제공 계획을 작성하고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설명 및 공단에 통보하며 그 급여 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였는지 평가하며 지표 적용 기간은 2024년 1월부터 평가일까지입니다. 평가 기준 1번에서는 기관에서 실시한 욕구 사정, 낙상 평가, 욕창 평가, 인지기능 평가 결과 및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개별 요구를 반영하고 공단에서 발급한 개인별 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를 참고하여 수급자별 급여 제공 계획을 해당 급여 직원이 연 1회 이상 수립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또한 필수 사항인 급여 종류, 수급자명, 작성일자, 작성자명, 장기 요양 세부 목표, 장기 요양 필요 내용, 세부 제공 내용, 횟수, 시간, 종합 의견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신규 수급자는 급여 제공 시작일까지 실시하였는지 확인합니다. 평가 기준 2번에서는 모든 급여 제공 계획에 대해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확인 서명을 받아 급여 제공 시작일까지 지체 없이 공단에 통보되었는지 전산으로 확인합니다.
급여 제공 시작일까지는 2026년 1월부터 적용합니다. 대면인 경우에는 확인 서명을 받고 우편과 SNS 등 비대면인 경우에는 급여 제공 계획서 전문을 발송한 이후 유선을 통해 안내한 기록을 확인합니다. 스마트 장교양 어플 등을 통한 모바일 전자동의 또한 인정됩니다. 평가 기준 1번이 불인정되는 경우 평가 기준 2번도 연동하여 불인정합니다. 평가 기준 3번에서는 급여 제공 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고 장교요양 급여 제공 기록지에 충실하게 작성하였는지를 기록과 전산을 통해 확인합니다. 일시적으로 서비스 내용이 변경된 경우 해당 변경 사유에 대하여 장교요양 급여 제공 기록지, 간호일지, 물리치료 기록지, 프로그램 제공 일지 등의 변경 기간 동안 그 사유를 모두 작성하였는지 확인합니다. 평가 기준 4번에서는 기관은 수급자의 기능 상태 등 변화에 따라 급여 제공 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기록하고 변경된 급여 제공 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했는지 전산과 기록을 통해 확인합니다. 급여 제공 계획이 변경이 필요한 사유로는 기능 상태 변화, 수급자 욕구, 보호자 요구 등이 있으며 급여 제공 계획 변경 내용으로는 급여 내용, 시간, 횟수 등이 있습니다. 급여 제공 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연 1회 이상 급여 제공 계획을 수립할 때 작성일, 통보일, 급여 제공 시작일 중에 어떤 것을 기준으로 확인하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급여 제공 계획서는 작성 일자를 기준으로 회계 연도 내 연 1회 이상 수립된 경우 평가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그리고 수급자 상태 변화 등에 따라 일시적으로 급여 제공 변경이 필요하여 기존 급여 제공 계획과 다르게 급여를 제공한 경우 급여 제공 계획을 반드시 재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기존 급여 제공 계획과 다르게 급여를 제공할 경우에는 사유를 반영하여 급여 제공 계획서를 재작성한 뒤 급여 제공을 하거나 급여 제공 계획서를 재작성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변경 사유를 건별로 모두 기록지 등에 작성해야 합니다. 기록지 예시로는 장교양 급여 제공 기록지, 간호일지, 물리치료 기록지, 프로그램 일지 등이 있습니다. 또한 수급자의 상태가 자주 변할 수 있고 그때마다 급여 제공 계획서를 재작성하기 어려운 현장의 상황을 요양평가부에서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급자의 급여 제공에 변경 사유가 발생했을 시 장교요양 급여 제공 기록지 등의 기록지에 건별로 사유를 작성하며 급여를 제공하다가 해당 사유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급여 제공 계획서를 변경하여 재작성해야 합니다. 평가지표 23번 투약 및 약품 관리입니다. 해당 지표에서는 수급자의 안전을 위하여 투약 및 약품 관리를 적절하게 하는지 평가하며 지표 적용 기간은 2024년 1월부터 평가일까지입니다. 평가 기준 1번에서는 기관이 약품을 보관하고 있는 특정 장소나 약품 보관함에 잠금 장치가 되어 있는지 현장에서 확인합니다. 냉장고 안에 약품을 보관한 경우 냉장고의 잠금 장치를 확인하고 잠금 장치는 열쇠 등으로 잠가두어 수급자가 열 수 없어야 합니다. 평가 기준 2번에서는 일반 의약품의 사용 기한 및 보관 상태를 분기별 1회 이상 점검하였는지 기록과 현장에서 확인합니다. 필수 확인 사항으로는 일자, 의약품명, 효능, 사용 기한, 점검자명, 폐기 일자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용 기한 그리고 폐기 일자는 2026년 1월부터 적용합니다. 해당 급여 제공 직원이 작성한 경우에만 인정하고 사용 기한이 지난 약품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 인정하지 않으며 냉장 보관, 실온 보관 등 약품 취급 방법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지 확인하여 인정합니다. 평가 기준 3번에서는 수급자별 적정한 투약을 위해 투약 시 확인 사항을 숙지하고 있는지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와 면담을 통해 확인합니다. 투약 시 확인하는 사항은 약물 투약 6가지 원칙으로 정확한 약물, 정확한 용량, 정확한 대상자, 정확한 경로, 정확한 시간, 정확한 기록입니다.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미배치 기관의 경우에는
시설장과 면담합니다. 평가지표 24번 신체 기능 프로그램입니다. 기관이 다양한 신체 기능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수급자의 의견을 반영하는지 평가하며 지표 적용 기간은 2024년 1월부터 평가일까지입니다. 평가 기준 1번에서는 신체 기능 프로그램에 대한 연간 계획을 수립하였는지 필수 사항인 프로그램명, 목표, 내용, 일정, 횟수, 작성 일자를 포함하여 기록으로 확인하며 여기에서 작성 일자는 회계연도 내에 포함되어야 하며 연간 계획 수립과 작성 일자는 2026년 1월부터 적용합니다. 단, 직전 연도 12월에 다음 연도 프로그램 연간 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인정되며 평가 당일 기록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불인정합니다. 평가 기준 2번에서는 기준 1번에서 세운 신체 기능 프로그램 계획에 따라 주 3회 이상 실시하였는지 일자, 시간, 장소, 진행자명, 참석자명, 내용을 포함한 기록을 확인합니다. 평가 기준 3번에서는 신체 기능 프로그램에 대하여 수급자의 의견을 반기별 1회 이상 수렴하고 그 내용을 프로그램에 연 1회 이상 반영하였는지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이 지표는 한 가지 프로그램을 여러 지표에 중복적으로 제공한 경우 인정하지 않고 평가 기준 1번이 불인정되는 경우 평가 기준 2번도 연동하여 불인정합니다. 평가 지표 25번 인지기능 프로그램입니다. 기관이 다양한 인지기능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수급자의 의견을 반영하는지 평가하며 지표 적용 기간은 2024년 1월부터 평가일까지입니다. 평가 기준 1번에서는 인지기능 프로그램에 대한 연간 계획을 수립하였는지 필수 사항인 프로그램명, 목표, 내용, 일정, 횟수, 작성 일자를 포함하여 기록으로 확인하는데 여기서 작성 일자는 회계연도 내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다만 직전 연도 12월에 다음 연도 프로그램 연간 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인정되며 평가 당일 필수 사항 관련 기록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불인정합니다. 필수 사항 중 연간 수립 계획과 작성 일자는 2026년 1월부터 적용합니다. 평가 기준 2번에서는 기준 1번에서 세운 인지기능 프로그램 계획에 따라 주 3회 이상 실시하였는지 일자, 시간, 장소, 진행자명, 참석자명, 내용을 기록으로 확인하고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은 인지기능 프로그램으로 인정합니다. 평가 기준 3번에서는 인지기능 프로그램에 대하여 수급자 의견을 반기별 1회 이상 수렴하고 그 내용을 프로그램에 연 1회 이상 반영하였는지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이 지표는 한 가지 프로그램을 여러 지표에 중복적으로 적용한 경우 인정하지 않고 평가 기준 1번이 불인정되는 경우 평가 기준 2번도 연동하여 불인정합니다. 평가 지표 26번 사회적응 프로그램입니다. 기관이 다양한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수급자의 의견을 반영하는지 평가하며 지표 적용 기간은 2024년 1월부터 평가일까지입니다. 평가 기준 1번에서는 사회적응 프로그램에 대한 연간 계획을 수립하였는지 필수 사항인 프로그램명, 목표, 내용, 일정, 횟수, 작성 일자를 포함하여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여기서 작성 일자는 앞에서 설명드린 신체, 인지 프로그램과 동일하게 회계연도 내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다만 직전 연도 12월에 다음 연도 프로그램 연간 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인정하며 필수사항 관련 내용이 평가 당일 기록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불인정합니다. 필수사항 중 연간 계획 수립과 작성 일자와 기준 2번의 월 1회 이상 실시는 2026년 1월부터 적용합니다. 평가 기준 2번에서는 기준 1번에서 세운 사회적응 프로그램 계획에 따라 월 1회 이상 실시하였는지 일자, 시간, 장소, 진행자명, 참석자명, 내용을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여기에서 월 1회 이상 실시는 2026년 1월부터 적용합니다. 평가 기준 3번에서는 사회적응 프로그램에 대하여
수급자 의견을 반기별 1회 이상 수렴하고 그 내용을 프로그램에 연 1회 이상 반영하였는지도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이 지표도 한 가지 프로그램을 여러 지표에 중복적으로 적용한 경우 인정하지 않고 사회적응 프로그램은 실외 활동으로만 제한하지 않으며 실내 및 실외 활동 모두 가능합니다. 평가 기준 1번이 불인정되는 경우 평가 기준 2번도 연동하여 불인정합니다. 평가 지표 27번 기능 회복 훈련 계획입니다. 이 지표는 신설된 지표로 수급자의 일상생활 유지를 위해 수급자 개인별 상태에 맞는 기능 회복 훈련을 계획하고 제공하는지 평가하며 지표 적용 기간은 2026년 1월부터 확인합니다. 평가 기준 1번에서는 모든 수급자의 잔존 능력 유지를 위해 개인별 맞춤형 기능 회복 훈련 계획을 연 1회 이상 수립하였는지 급여 제공 계획서를 통해 확인하고 평가 당일 기록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불인정합니다. 다만 직전 연도 12월에 기능 회복 훈련 계획을 포함한 급여 제공 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인정됩니다. 신규 수급자의 경우 급여 제공 시작일까지 작성하였는지 확인합니다. 기능 회복 훈련은 급여 제공 계획에 포함하여 계획하되 수급자 개별 신체 상태를 반영하여 일상생활 동작 훈련, 신체 기능 훈련, 기본 동작 훈련에 해당하는 급여 제공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수급자의 기능 상태에 맞는 기능 회복 훈련 세 가지 내용 중, 즉, 신체 기능 훈련, 기본 동작 훈련, 일상생활 동작 훈련 중 한 가지 이상 세부 제공 내용을 작성해야 하고, 기본 동작 훈련의 세부 제공 내용은 매뉴얼에 제시한 예시와 같이 필수 기재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수급자 신체 기능 상태와 맞지 않는 계획이 확인될 경우 불인정합니다. 기능 회복 훈련의 내용은 평가 매뉴얼 예시와 같이 세부 제공 내용에 기재를 합니다. 평가 기준 2번에서는 수급자의 건강 상태에 맞는 신체 기능 훈련, 기본 동작 훈련, 일상생활 동작 훈련과 같은 기능 회복 훈련 중 한 개 이상 숙지하고 제공하고 있는지 직원과의 면담을 통해 확인합니다. 신체 기능 훈련, 기본 동작 훈련, 일상생활 동작 훈련의 예시들을 매뉴얼에 상세히 작성해 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능 회복 훈련과 관련하여 모든 수급자에게 세 가지 영역 훈련을 모두 실시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어르신들이 건강 상태에 따라 별도의 훈련 계획이 서면으로 작성되어 관리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의 잔존 능력 유지를 위해 모든 수급자를 대상으로 기능 회복 훈련, 즉 신체 기능 훈련, 기본 동작 훈련, 일상생활 동작 훈련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맞는 각 영역별 훈련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이때 수급자의 상태에 따라 훈련 내용을 정할 수 있으며 세 가지 훈련 계획을 모두 수립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기본 동작 훈련의 세부 제공 내용은 필수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평가지표 28번 이동 서비스 수칙입니다. 수급자가 기관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칙을 마련하여 이를 수급자와 공유하는지 평가합니다. 지표 적용 기간은 2024년 1월부터 평가일까지입니다. 평가 기준 1번에서는 이동 서비스 수칙을 마련해 두었는지 기록으로 확인하며 이동 서비스 수칙의 필수 사항은 운전자 자격 요건, 동승자의 역할, 차량 안전 수칙, 사고 시 조치 사항입니다. 수급자에게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이동 서비스 수칙 제공 여부를 기록으로 확인하고 이동 서비스 수칙 중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수급자에게 다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평가 기준 2번에서는 차량 운행표를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며 승하차 시간, 이동 시간 등 차량 송영 시간을 문자나 SNS 등을 통해 제공하는지 확인합니다. 평가 기준 3번에서는 자동차 종합보험 증서의 가입 기간이 유효한지 기록으로 확인하며 평가 기준 4번에서는 이동 서비스 수칙을 준수하며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직원과 면담으로 확인합니다. 평가 기준 1번이 불인정되는 경우 평가 기준 4번도 연동하여 불인정합니다.
이동 서비스 수칙 제공과 관련하여 이동 서비스 수칙을 매년 제공하는지 또는 변경 사항이 있을 때만 제공해도 되는지, 통용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수급자에게 모두 제공해야 하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이동 서비스 수칙은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수급자에게 다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수급자가 분실, 내용 재확인 등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고려하여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지표 29번 사례관리입니다. 수급자의 욕구, 문제, 장점, 자원 등에 대한 정확한 사정을 바탕으로 수급자에게 효과적인 급여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지표 적용 기간은 2024년 1월부터 평가일까지입니다. 평가 기준 1번에서는 사례관리 회의를 단기별 1회 이상 실시하고 필수 사항인 일자, 수급자명, 선정 사유, 참가 직원별 의견이 필수로 포함된 회의 내용, 사례관리 계획, 참석자명, 서명을 기록하였는지 확인하며 필수 항목 중 참가 직원별 의견, 사례관리 계획, 서명, 각 직종별 1인 이상, 총 3인 이상 참여는 2026년 1월부터 적용합니다. 평가 기준 2번에서는 사례관리 회의 결과를 반영한 사례관리 계획에 따라 사례관리 회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에 급여 등에 반영하고 반영된 급여를 제공한 결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는지를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확인 사항은 평가 일자, 작성자명, 선정 사유 해결 여부, 미해결 시 추가 조치 계획입니다. 평가 기준 2번의 사례관리 반영에 관한 평가는 26년 1월부터 실시한 사례관리 회의부터 적용합니다. 사례관리 지표에서 뜻하는 사례회의는 수급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방안 등을 논의하고 그에 따라 급여 계획을 변경하여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회의를 뜻합니다. 사례회의 대상자는 문제가 발생하여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토대로 급여 이용, 생활 환경, 의료적인 처치 등 도움이 필요한 등급의자를 제외한 모든 수급자를 뜻합니다. 사례회의 참가 직원은 시설장 및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른 각 직종별 1인 이상 참여를 확인하고 시설장 및 사회복지사는 필수로 참여해야 합니다. 다만 사회복지사가 필수 인력이 아닌 경우 사회복지사의 미참여를 예외적으로 인정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급여 제공자의 경험 공유 등 단순한 보고 회의는 사례회의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례회의를 통해 도출된 사례관리 계획을 회의 종료 즉시 회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에 급여 등에 반영하고 사례회의 선정 사유 해결 여부를 평가하였는지 확인합니다. 여기에서 반영 여부는 급여 제공 계획 변경 또는 급여 제공 내용 등을 통해 확인하며 사례 관리 결과 도출된 내용에 따라 급여 제공 기록지 등의 작성이 어려울 경우 기관 내부 문서 등 관련 자료를 확인하여 인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병원 입원 지원, 등급 변경 신청, 요양시설 전원 의뢰, 타 장교양기관 의뢰, 단순 물품 구매 등과 같이 구조 변경 등을 통해 일회성으로 종결되는 내용 또는 다직종의 전문가가 모여 논의하기에 부적절한 단순한 급여 반영 등 사례관리 회의 목적과 부합되지 않는 경우 사례관리 회의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급여 등의 반영 여부는 급여 제공 계획 또는 급여 제공 내용 변경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자원연계 내용 반영도 포함하여 인정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사례관리 실시 후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도시락 배달 서비스를 의뢰해둔 상황에서 이 부분을 지역사회 자원연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할 수 있는데요. 의뢰를 한 것만으로는 지역사회 자원이 연계되었다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도시락 배달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이 되었다는 결과가 확인된 경우, 이 경우에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하였다고 평가합니다. 또한 사례관리 계획에 따른 급여 등의 반영 시 꼭 급여 제공 계획을 변경을 해야 하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30일 이내의 사례관리 계획에 따라 급여 등에 반영해야 하며
반영 여부는 급여 제공 계획 변경 또는 급여 제공 내용 등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례회의 내용 및 결과에 따라 급여 제공 계획의 변경이 필요할 수 있으며 또는 급여 제공 기록지에 급여에 반영한 내용을 기록할 수도 있습니다. 평가지표 30번 외부기관 연계입니다. 응급 상황 등 병원 진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연계할 의료기관이 있는지 평가하며 지표 적용 기간은 2024년 1월부터 평가일까지입니다. 평가 기준 1번에서는 수급자가 주야간보호 급여 제공 시간 내에 종사자와 동행하여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내용을 급여 제공 기록지, 간호일지, 상담일지 등에 기록했는지 확인합니다. 평가 기준 2번에서는 계약 종료일까지 수급자 보호자에게 연계 기록지를 작성하여 제공하였는지 연계 기록지 사본 또는 부본, 연계 기록지 제공 대장을 통해 확인하고 연계 기록지 제공 대장에는 수급자명, 제공일자, 제공 방법, 제공자명, 수령자명이 작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필수 확인 사항 중 제공자명은 2026년 1월부터 적용합니다. 수급자가 급여 제공 종료를 희망할 경우 상담을 실시하여 수급자의 퇴소 사유 및 희망급여 등을 파악하여 연계기록지에 작성한 후 제공하였는지 연계기록지 4번 또는 부본과 제공대장을 확인하고 퇴소일자보다 연계기록지 작성일자 또는 제공일자가 늦는 경우 상담기록지 등 관련 서류를 확인하여 예외 인정합니다. 지표 적용 기간 동안 퇴소한 수급자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 기준 2번을 충족한 것으로 평가하고 병설, 동일대표, 동일법인 기관으로 전원한 경우와 입원 후 퇴소로 계약 해지한 경우에는 연계 기록지를 작성해야 하며 사망 또는 퇴소하지 않고 병원에 입원한 경우는 연계 기록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급여 이용 종료 상담은 수급자 본인과 실시해야 하나 수급자가 인지기능 저하 등으로 상담을 할 수 없는 경우 관련 자료를 확인하여 수급자 상담이 불가능한 경우 보호자와 상담을 실시하여도 인정하며 보호자가 없는 경우는 관련 자료를 확인하여 인정합니다. 연계기록지 작성 및 제공과 관련하여 수급자가 건강상태 변화로 병원으로 입원했다가 다시 오지 않고 퇴소하고 요양원으로 입소하였는데 이 경우에도 연계기록지를 제공해야 하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가 병원에 입원하여 일시 중단하였다가 다시 기관으로 복귀할 계획으로 계약을 해지하지 않았다면 연계기록지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지만 수급자가 병원 입원을 지속하거나 혹은 다른 급여 이용 등의 사유로 퇴소하게 되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가 연속적인 급여 제공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기록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다만 평가 매뉴얼에 안내된 바와 같이 수급자 사망으로 인한 퇴소는 연속적인 급여를 제공할 수 없으므로 연계 기록지를 제공하지 않아도 인정합니다. 또한 이용하던 수급자가 잠시 지방으로 가게 되어 한 달 정도 서비스를 중단한 경우 연계 기록지를 제공해야 하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가 일시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하는 경우는 연계 기록지를 제공하지 않아도 무방하나 이후 퇴소하게 되어 계약을 해지하게 되는 경우에는 연계 기록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평가지표 31번 등급 현황입니다. 급여 제공 후 수급자의 신체 기능 상태 악화를 예방하여 등급이 유지 또는 호전되는 등 급여 제공 전반에 대한 기관의 노력들을 평가하며 지표 적용 기간은 23년 1월부터 25년 12월까지입니다. 등급 유지 호전율이 50% 이상, 75% 미만인 경우에는 0.75점을, 등급 유지 호전율이 75% 이상인 경우에는 1점을 부여합니다. 유지 호전율은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비율을 산정할 때 분모는 6개월 이상 연속하여 급여를 제공받은 후 지표 적용 기간 내에 갱신 등급 판정을 받은 수급자입니다. 분자는 분모 중 가장 최근 갱신 등급 판정 결과와 직전 등급 판정 결과를 비교하여 등급이 유지 호전된 수급자 수입니다. 6개월 이상 연속하여 급여를 제공받은 후 지표 적용 기간 내에 갱신 등급 판정을 받은 수급자가 없을 경우에는 해당 없음으로 처리합니다.
평가지표 32번 백신 접종률입니다. 이 지표는 현재 신설된 지표로 백신 예방접종을 통해 수급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감염병 집단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는지 평가하며 지표 적용 기간은 2026년 평가 종료월 다음 해부터이고 2026년, 2027년 재가급여 정기평가는 기준 1번을 충족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가항의 예방접종률의 산정 방법은 분모에 평가 전전년도 12월 31일 기준 입소를 유지한 수급자를 기준으로 둡니다. 분자는 분모에 해당되는 수급자 중 평가 전년도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한 수급자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소수점 첫째 자리에 반올림하여 계산을 하게 됩니다. 또한 수급자가 접종을 거부하여 실시하지 못한 경우 간호일지, 급여 제공 기록지 등 관련 기록을 확인하여 분자 분모에서 제외합니다. 평가지표 33번 식사, 간식 제공 결과입니다. 이 지표는 신설 지표로 수급자의 영양 상태 및 신체 기능 상태를 적절히 고려하여 수급자가 좋아하는 음식을 제공하도록 노력하였는지 평가합니다. 지표 적용 기간은 2026년 1월부터 평가일까지입니다. 평가 기준 1번에서는 욕구 사정을 통해 신규 수급자의 기피식품을 파악하여 대체식품을 제공하는지 확인합니다. 급여 제공 시작일까지 수급자가 종교, 알러지나 소화와 같은 건강상의 이유, 비선호 음식 등의 이유로 섭취하지 못하는 식재료 혹은 식품의 원재료를 파악하였는지 욕구사정 기록지, 급여 제공 계획서 등을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기피식품이 없는 수급자는 기피식품 없음으로 기재해야 하며 공란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기피식품이 없는 수급자의 경우 대체식품 제공 여부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식단표에 따라 급식을 구성할 때 수급자가 드실 수 없는 메뉴로 구성된 경우 해당 식사의 재료를 다른 식품으로 대체하여 제공하였는지 급여 제공 기록지, 간호일지 등의 기록으로 확인하며 지표 적용 기간 내 신규 수급자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합니다. 평가 기준 2번에서는 모든 수급자를 대상으로 식사 만족도와 희망 식사, 간식에 대하여 단기별 1회 이상 면담, 설문, 상담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파악하였는지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신규 수급자의 경우 입소일이 포함된 단기는 확인하지 않습니다. 수급자의 인지기능 등으로 설문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호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응답이 가능한 보호자가 없는 경우 직원이 수급자 관찰을 통해 설문 작성이 가능하며 이때 직원이 대신 작성한 사유를 설문지 하단에 기록해야 합니다. 또한 경관식 제공으로 식사 만족도 파악이 불가능한 수급자의 경우 사유를 기록하고 미실시를 인정합니다. 평가 기준 3번에서는 식사 만족도 조사 결과 수급자의 욕구를 반영한 식사를 월 1회 이상 제공하였는지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해당 기록에는 식사 만족도 조사를 통하여 수급자의 기호와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식사와 간식을 준비하여 제공했는지 여부와 식사와 간식 제공을 하였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수급자의 욕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예시로는 설문지, 상담일지 등이 있습니다. 수급자의 욕구를 반영한 자료의 예시로는 식단표, 식사 간식 제공 사진, 급여 제공 기록지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평가 기준 4번에서는 수급자의 식사 또는 간식에 대한 선호 상담 등 간식과 식사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기관이 노력하는지 수급자와 면담을 통해 확인합니다. 평가 기준 5번에서는 영양사가 작성한 일식 4찬 이상의 식단표를 게시했는지 기록과 현장에서 확인합니다. 영양사를 두지 않고 모든 식사를 전량 위탁하는 경우 위탁업체에 소속된 영양사가 식단표를 작성하였는지 확인하고 식단표를 작성한 영양사의 자격 기준은 자격증 사본과 협약서, 공문서, 계약서 출처 등으로 확인하며 협약서, 공문서, 계약서 등에 명시된 기간이 유효한지도 확인합니다. 보건소와 같은 공공기관,
협회 등이 식단표를 사용하는 경우 관련 홈페이지를 확인합니다. 일식 사찬에서 일식은 밥과 국을 의미하고 사찬은 네 가지 반찬을 의미하며 일품 요리를 제공하는 경우 사찬 제공 여부는 확인하지 않습니다.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표를 기관에서 의무를 수정하여 사용한 경우 인정하지 않고 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매 끼니 식단표를 게시하여야 인정합니다. 평가지표 34번 급여 제공 결과 평가입니다. 수급자별 급여 제공 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고 그 결과를 평가 및 반영하여 급여 제공 계획을 재작성하는 등 급여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지표 적용 기간은 2024년 1월부터 평가일이고 기준 1번에서는 수급자별 급여 제공 계획에 따른 급여 제공 결과를 장기 요양 정보 시스템 전산을 통한 급여 제공 모니터링 등록 또는 기관의 자체 서식 등의 일자, 총평 또는 종합 소견, 작성자 명의, 필수 사항을 포함하여 그 내용이 충실하게 기재되었는지와 반기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평가를 했는지 확인합니다. 급여 제공 모니터링을 작성할 수 있는 전산 경로는 장교연 기관에 로그인 후 급여 계약, 급여 제공 계획서, 급여 제공 모니터링 화면에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신규 수급자의 경우 입소월에 속한 반기는 확인하지 않으며 그 다음 반기부터 급여 제공 결과 평가를 실시하였는지 확인합니다. 평가 기준 1번에서 반기별 1회 이상 신규 수급자 입소월이 속한 반기 미실시 예외 인정은 26년도 1월부터 적용합니다. 평가 기준 2번에서는 급여 제공 결과 평가를 반영한 급여 제공 계획을 30일 이내에 제작성하였는지 확인합니다. 수급자 상태 변화가 없을 경우에는 총평 또는 종합소견에 수급자 상태가 동일하다는 판단 근거를 작성한 후 급여 제공 계획서를 제작성하지 않아도 예외적으로 인정합니다. 평가 기준 1번과 평가 기준 2번은 연동 지표입니다. 따라서 평가 기준 1번이 불인정되는 경우 평가 기준 2번도 연동하여 불인정합니다. 평가 기준 3번에서는 장기 요양 급여 제공 기록지를 월 1회 이상 수급자에게 제공하였는지 제공대장, 서명부 등으로 확인합니다. 제공대장에는 일자, 방법, 수령자 또는 수취인이 작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장기요양 급여 제공 기록지를 우편 및 이메일, 사진 전송 등의 방법으로 보내는 경우 제공대장과 함께 우편, 영수증, 이메일, 사진 전송 내역 등과 같은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확인하며 장기요양 급여 제공 기록지를 직접 제공하는 경우 서명부를 확인합니다. 평가 기준 4번에서는 급여 제공 직원은 수급자 상태 변화를 주 1회 이상 충실하게 작성하였는지 확인합니다. 수급자의 상태, 특이사항 등을 급여 제공 기록지 등에 기록되었는지와 실제 급여 제공 직원이 작성하였는지 급여 제공자 서명으로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특이사항 없음, 양호함, 지난주와 동일함 등으로 기록한 경우와 단순 급여 제공 내용만 작성한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수급자에 대한 급여 제공 결과 평가와 관련하여 모든 수급자에 대하여 급여 제공 결과 평가를 확인하는데 12월에 계약한 어르신도 급여 제공 결과 평가를 실시해야 하는지, 또한 급여 제공 결과 평가 시 반드시 급여 제공 계획서를 제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6월 또는 12월에 서비스를 개시한 신규 수급자의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급여 제공 결과를 평가할 수 있는 기간이 충분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해당 연도 5월, 11월까지 계약을 시작하여 서비스를 제공한 수급자의 경우에 한해 6월, 12월까지 결과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30일 이내에 급여 제공 계획서를 제작성하였는지 확인합니다. 급여 제공 결과 평가 후 수급자의 신체, 인지 기능 상태 및 욕구 등의 변화가 없어 급여 제공 계획에 새롭게 반영할 특이사항이 없는 경우 총평 또는 종합소견에 미작성한 판단 근거를 충분히 기재한 내용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때 급여 제공 결과 평가를 반영한
개별 급여 적용 계획 30일 이내 제작성 여부는 확인하지 않습니다. 또한 급여 적용 모니터링을 실시한 경우 급여 적용 결과 평가를 한 것으로 인정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급여 적용 모니터링을 충실히 작성하여 급여 적용 결과 평가의 확인 사항, 즉 일자, 총평 또는 종합 소견, 작성자가 확인되면 급여 적용 결과 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장기 요양 정보 시스템 급여 적용 결과 평가에 급여 적용 결과 평가의 확인 사항이 확인되도록 관련 기록을 작성한 경우도 인정합니다. 평가 지표 35번 제도 안내입니다. 이 지표는 신설 지표로 기관이 수급자의 생애 말기 자기 선택권을 존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면담으로 평가하고 지표 적용 기간은 평가 당일입니다. 면담 대상은 시설장이며 수급자의 생애 말기 자기 선택권을 존중하기 위해 연명 의료 결정 제도에 대해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안내하였는지 확인합니다. 안내 사항으로는 연명 의료 결정 제도 목적, 사전 연명 의료 의향 신청 기간 등이 있습니다. 평가 지표 36번 급여 만족도입니다. 주야간 보호의 마지막 지표인 급여 만족도에서는 수급자와의 면담을 통해 급여 제공 과정에서 만족감을 느끼는지 평가합니다. 해당 지표도 신설된 지표로 지표 적용 기간은 평가 당일이고 기관에서 제공하는 식사, 프로그램, 이동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수급자와 면담을 통해 확인합니다. 수급자가 식사의 양, 맛, 식사 시간에 대해 만족하는지, 그리고 프로그램의 내용이나 진행 시간, 강사에 대한 만족도는 어떠한지, 그리고 이동 서비스 이용 시 소요 시간과 편안함, 승하차 시간이 변경되었을 경우 안내를 받았는지에 대해 수급자와 면담을 통해 확인합니다. 이상으로 2026년 재가급여 정기평가 주야간보 평가 지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